안녕하십니까. 신정의 쾌남, HY 에듀의 쾌남. 쉬워, 너무 쉬워. 후! 너무 쉬워져 버린 계산 문제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리듬을 탈 때 박수를 꼭 쳐주셔야지 흥이 난다라는 거. Are you okay? 아시겠죠? 하여튼 즐겁게 오늘도 저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2014년 4월 6일 2회차입니다. 2회차 시험. 그래서 바로 간단한 문제들 몇 문제 뽑았으니까 뭐 다 뽑기는 했지만 몇 문제 없으니까 집중해서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실린더 내경이 50mm, 내경이 50mm, 행정이 100mm인 4실린더 기관의 압축비가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소실 최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쉽습니다. 내경과 연소실 최적, 압축비 나오면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압축비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행정 최적도는 100이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비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 플러스 분의 행정 최적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소실 최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걸 구해야 되냐면 압축비가 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1은 1 플러스 연소실 최적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 그리고 행정 최적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행정 최적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 최적 뭐라고 했습니까? 100이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행정 최적.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못생겼네요. 행정 최적 또는 100이랑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V는 4분의 파이 D 제곱 L. 이거 일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렇죠? 0.785 이게 4분의 파이, 즉 이걸 계산하면 왜 785가 나오냐. 4분의 파이가 뭡니까? 3.14 곱하기 D제곱이 얼마예요? D제곱이 내경이 문제에서 내경이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5cm, 즉 내경 D는 5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행정이 100mm입니다. 이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0cm가 되는 겁니다. 이걸 L이라고 놓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4분의 파이, 4분의 3.14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L. L이 아까 10이었죠? 그죠? 계산하면 얼마? 196.25cc가 나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를 바로 여기다. 요래. 이 모담 선생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요래. 입에 척척 붙더라고요. 그죠? 요래 이렇게 해서 196.25cc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플러스 1을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면 10이 됩니다. 그럼 10은 네모분의 196.25cc.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즉 네모는 10분의 196.25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10으로 나눠주니까 이건 얼마가 된다? 19.625cc. 즉 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몇 번? 4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됐죠? 공식 반드시 필수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2014년 2회차에서 나왔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또 갑니다. 실린더 내경 75mm, 행정 75mm. 같이요, 그죠? 이럴 때 압축비가 8대 1인 4실린더 기관의 총 연소실 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 우선 총 연소실 최적이 뭐냐면 1번 문제에서 풀었었죠? 연소실 최적 하나 구한 다음에 총이니까 4실린더죠, 그죠? 실린더가 4개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소실 최적을 아까와 같이 공식을 풉니다. 너무 말을 돌면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바로 이 압축비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연소실 최적을 원하니까 연소실 최적으로 공식을 바꿔주면
연소실 최적은 압축비. 뭐 공식을 따로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대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쉬워요. 압축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축비가 8대1, 기준이 8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비 8 빼기 1 들어가고요. 행정체적,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4분의 파이 d제곱 L인데 파이가 3.14, 즉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0.785가 바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D 그리고 L 얼마였습니까? 둘 다 75mm였죠, 그죠? 그래서 센치로 바꾸니까 7.5의 제곱, 그리고 행정 7.5까지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47.3mm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행정체종 문제 푸는 거 1번 문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47.3mm 나왔는데 이거는 실린더 하나의 최적인 거고요. 여기 4실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4실린더. 그러면 최적 몇 개? 4개가 필요하다. 바로 가겠습니다. 47.31 곱하기 4개. 계산하면 얼마? 189.24cc가 나온다. 아우, 바로 나왔어요. 그죠? 네, 답은 몇 번? 3번 189.3. 대략적인 거니까 189.2라고 놔도 되고요. 원래 반올림을 하면 189.2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비슷한 값을 따져주는 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가 가셨을란가요? 그쵸? 22번을 가겠습니다. 22번 사행정 디젤 기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행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4경 100mm, 행정 127mm, 회전수 1200rpm, 도시평균 유압력 7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실린더 수가 6이라면 도시 마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시 마력. 이 마력에 대해서는 다 일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 산업기사 수업에서도 제가 마력 관련된 문제도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따로 크게 디테일하게 설명은 남기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이 도시마력이 뭐랑 같냐? 지시마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시마력 공식은 무엇이냐면 빠르게만 합니다. 지시마력은 75 곱하기 60 그리고 P, A, L, Z, N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아니면 75 곱하기 60 곱하기 100 P 곱하기 V 곱하기 Z 곱하기 N이라고 놓습니다. 요거를 놔서 부피라고 놨어요. 아시겠죠? A 곱하기 L 요거를 V로 바꿔주면서 이 100이라는 놈으로 다시 나눠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남겼었기 때문에 공식과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우선 지시마력은 P 무엇입니까? U 압력이고요. A 실린더 면적입니다. 그리고 L 행정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최저까지 말씀을 드리면 부피, 즉 V죠. 그죠? 예를 들어 원기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살짝이라고 하지만 맨날 깊게 가는데 부피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부피라는 거는 이렇게 이건 사각형이죠. 이걸 면적이라고 합니다. 단면적이라고 해요. 그냥 일부분. 근데 이거는 이런 단면적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부피라고 취급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 원기둥, 예를 들어 유리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컵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즉 밑넓이와 높이, 밑에 있는 단면적과 높이까지 같이 겸용하고 있고 물을 채울 수 있네? 이 물건은 물을 채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이게 부피구나. 밑넓이와 높이를 같이 곱한 게 무엇이다? 부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단면적, 그리고 행정 길이, 높이죠? 행정 길이까지 따져주면 이게 바로 V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자면 바로 들어갈게요. 75 곱하기 60 들어가고요. 단면적이죠, 그죠?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100이랑이니까 이게 100이랑입니다. 100이랑. 그래서 0.785 곱하기 여기 4경 얼마입니까? D가
10cm죠? 그리고 행정이 얼마입니까? 12.7cm죠, 그죠? 그리고 회전수 1200rpm이니까 75 곱하기 60 분의 0.785 곱하기 10의 제곱 0.127 0.127 그쵸? 여기 단위 변화 때문에 그래요. 단위 변환 제곱 때문에. 그래서 0.127 넣고요. 그리고 6 곱하기 1200 rpm까지 실린더 수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압력까지 하나 더 넣어줘야 되죠? 7압력. 그리고 마무리 뭐까지? 계산하기 곱하기 2까지 넣어주시면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주면 55.8 마력이 나온다. 공식 그대로 넣습니다. 공식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잡고 간다라는 거 짚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쉽습니다.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가 5대1이다.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 5대1이다. 링 기어가 2회전하려면 구동 피니어는 몇 회전하는가? 간단하게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이고. 링 기어 회전수. 피니언 회전수.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동 피니언 물어보고 있죠. 그럼 링기어 회전수 얼마입니까? 링기어 회전수 2고요. 종감속비 얼마입니까? 여기 5라고 나와 있지요. 그럼 5분의 네모다. 즉 네모 얼마입니까? 10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로 10회전 나온다라는 거 돼지꼬리 땡땡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35번 이제 라스트 문제입니다. 라스트 문제. 마스터 실린더의 푸시로드에 작용하는 힘이 120kg 중이고 피스톤의 면적이 4일 때 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나십니까? 압력은 어떻게 구해요? 단면적분의 힘이죠, 그죠? 단면적 얼마입니까? 4고요. 작용하는 120이죠? 12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0kg 중 제곱센티미터이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끝났어요. 바로. 그래서 35번에 2번이라는 답을 남겨드림으로써 이렇게 5문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이렇게 특히 오늘 많이 접했던 압축비 기억나신가요? 압축비가 1 플러스 연소식 최적분의 행정체족이다. 그 행정체족에서 왜 0.785가 나오냐? 4분의 파이를 곱하기 때문에 0.785가 나온다. 이 파이는 3.14를 나타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교재마다 다르지만 0.785라고 나오는 거는 이 4분의 파이, 즉 4분의 3.14 요거를 계산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 이제 두시면 되고요. 11번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고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22번 같은 경우도 지시마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단위 변환 때문에 그 곱하기 100을 한다 아니면 곱하기 2를 한다. 이 단위 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감속 기어에 대한 링 기어 회전수는 뭐다? 종감속비 분의 피년 회전수다. 됐고요. 그리고 35번 마스터 실린더에 대한 이런 유압, 면적, 그리고 힘 요거에 대해서 관련된 건 뭐다? P는 A분의 F. 즉 유압 P는 A분의 F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하는 쉬워 너무 쉬워 오늘도 캐난과 함께하는 너무나 쉬운 계산 문제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